안녕하세요. 저는 8월 중에 수원에서 개원 준비하고 있는 서울 88의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최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투석 혈관에 대해서 옆에 계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권요한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의학 채널이나 여러 가지 영상 또는 블로그 등의 정보를 통해서 투석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어떤 막을 통해서 특정한 물질을 걸러내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의학에서는 이러한 투석 작용을 이용해서 콩팥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몸속의 노폐물을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투석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투석의 방법은 투석의 매개체로 어떤 액체가 사용되는지 또 막으로 어떤 막이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혈액투석은 환자의 혈액을 투석기기에 통과시켜서 투석기기 안에서 혈액 속의 노폐물 및 과잉 축적된 수분이 제거되고 그 제거된 혈액이 다시 환자의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혈관 접근로에 있어서 급성 신부전증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만 투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정정맥 카테터를 이용하게 되고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에서 지속적으로 투석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는 동정맥류 시술을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네, 투석의 모식도이고요. 옆에 보시면 동맥 쪽에서 들어온 혈류가 혈관 접근로를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나와서 투석기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투석기기 안에서 노폐물 배출이 일어나고 걸러진 깨끗한 혈액은 다시 혈관 접근로를 통해 우리 몸의 정맥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옆에는 실제 투석을 받는 사진이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왼팔 쪽에 혈관 접근로, 동정맥류가 시술이 되어 있고 동정맥류에 천자가 되어 있으며 이 혈관 접근로를 통해서 혈액이 투석기기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막투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뱃속에는 간이나 폐장, 신장, 대장, 소장 등의 장기들이 위치한 공간이 있는데 이를 복강이라고 합니다. 복강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복막이고 이 복막을 이용하여 투석을 시행하는 것을 복막투석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복강 내에 관이 삽입되어 있고 이 관을 통해서 깨끗한 투석액이 복강 내로 주입이 됩니다. 주입된 투석액은 일정 시간 복강 내에 머무르면서 복막을 통해서 투석작용이 일어나 노폐물이 이 투석액 안쪽으로 배출이 되게 되고 노폐물이 충분히 배출된 다음에는 다시 관을 통해서 투석액을 바깥으로 빼게 됩니다. 다음으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시행해야 하는 혈액투석과는 달리 간단한 도구와 약간의 교육을 받게 되면 복막투석은 환자나 보호자분이 직접 집에서 시행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정맥류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투석을 받지 않는 동안에는 신체에 별다른 도관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막투석을 받는 환자분들은 복강 내에 삽입한 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돼서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조금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수영장이나 사우나 등의 이용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액투석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수금 화목토 주 3회 투석을 받게 되고 한번 투석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반나절 정도 되는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복막투석은 한 30분 정도 전후에 투석의 교환 시간을 제외하고 투석액이 복강 내에 머무는 동안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투석 스케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주간 시간대에 투석액 교환을 최소로 하고 앞서 말씀드린 자동화 기기 등을 이용해서 야간에 투석액 교환을 여러 번 하게 하는 등 스케줄 조정이 조금 더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투석과 투석 사이에 노폐물 배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혈액 투석에 비해서 투석액이 복강 내에 머무는 동안 지속적으로 투석작용이 일어나는 복막투석이 식이나 수분 제한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투석의 부작용으로는 동정맥류 관련된 부작용이 많이 있는 감염이나 혈전, 출혈, 동맥류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뒤에서 설명드릴 여러 가지 시술이나 수술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복막투석은 복강 내에 삽입된 관 때문에 도관 삽입 부위에 감염이 있을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복막염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동정맥류 생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액투석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많은 양의 혈액이 우리 몸 밖으로 드나드는 혈액투석의 특성상 투석 중에 또 투석 후에 혈압 변화가 크기 때문에 기저에 심혈경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투석이 조금 제한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복막투석에서는 복부질환이나 이전 복부 수술력이 있으신 분들은 복강 내 도관 삽입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심한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복막투석이 제한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투석 방법이 장단점 등의 특성이 다르고 환자분들의 생활 습관이나 신체 상태에 따라서 투석의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투석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또 수술을 시행하실 외과나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